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두 정상이 조금 전 단독 회담을 마치고 확대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결과를 직감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역시나 어대왕이라고 황교안 후보가 예상대로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동시에 5.18 망언으로 유명해진 김순례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하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들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가 됐어요. 27일, 28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제는 물론 단독회담이 있긴 했지만 만찬 있고 뭐 이렇긴 했지만 오늘이 아마 집중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주로 많이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만 거의 상당한 시간을 두 정상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게 오늘 하루 만에 정말 엄청난 그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합의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발칙한 뉴스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상회담을 단독회담 남북이 아니죠. 북미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했고요. 당초에는 45분 정도를 단독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한 30분 정도 굉장히 짧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확대회담에 돌입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우리가 지금 약 2시간 정도 시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오전 9시부터 한국 기준으로는 11시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넘어서 30분 정도 지나서 단독회담이 그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확대회담에 지금 돌입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회담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다들 많이 보셨겠죠?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기자들과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속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만나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결과 직감한다라고 하면서 이틀째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요한 발언들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같이 워딩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발언들만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 속도 중요하지 않다, 뭐 비핵화, 대화, 진전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좀 쫓기는 듯한 이 상황이라서 국내에서 뭐 굉장히 좀 이런저런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성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뭐 통 큰 선물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미국 국내의 이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속도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걸 보면 이 좋은 아이디어를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다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때까지의 이런 여러 차례 회담에서의 좀 성향을 보건대 회담장에서
이때까지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또 이렇게 툭툭 던져놓는 이런 좀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전까지 좀 실무진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제 회담에서 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그런 아이디어들을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뭐 받아들였다거나 드리기로 했다거나 이렇게 뭐 결정한 것은 아닐 테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뭐 확대 회담을 하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이 진전돼 왔던 것보다도 더 한층 더, 어찌됐건 뭐 스몰 딜이니 빅 딜이니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1차 때보다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이 잠재력이 있다,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뭐 거듭 했다고 하고,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다, 모든 상황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도, 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좋은 결과 직감하고 있다,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환상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류의 발언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늘 그 기자회견은 아니고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찌됐건 간에 자제는 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둘 사이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자신감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기대가 부풀게 이야기를 하면 어찌됐건 또 실망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좀 자제하는 듯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끝까지 오늘 회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대략 이래요. 일단 지금 단독회담하고 양자회담, 확대 양자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이 확대 양자회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업무 오찬을 하게 됩니다. 업무 오찬을 하고 나면 글쎄, 아까 이제 그 장면이 나왔는데, 단독회담 끝내고 그 호텔 내를 걸어가는 장면이 죄송합니다. 업무회담 끝내고 이제 단독회담 끝내고 다음에 확대회담을 하기 전에 그 호텔 경내를 뭐랄까 잠깐 산책하는 장면이 이제 생방송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막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그 1차 때도 물론 그런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좀 풀어진 듯한, 그래도 몇 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또 이 만찬도 하고 굉장히 좀 풀어진 듯한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두 정상뿐만이 아니라 뭐 김영철, 폼페이오 뭐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해서 그 호텔 안에 있는 이 산책로 같은 곳에서 같이 막 너무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 장면이 확대회담 들어가기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찌됐건 뭐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기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기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렇게 어깨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는 이런 듯한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 전에도 뭐 김영철 위원장이 김영철 이렇게 폼페이오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이전에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눈에 띄고, 상당히 이게 몇 번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둘 사이에 어쨌건 관계들이 계속해서 좀 정립이 되고 있는, 쌓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실하게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부디 글쎄 오늘 또 하게 되면 이따가 하노이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부디 이런 관계들이 잘 쌓여서 다져져서 더 이제 폭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오늘 일단은 오찬을 하게 되면요, 오찬하고 나서 또 아까 잠깐이었지만 마찬가지로 1차 회담 때도 이제 오찬 후에 이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그 도보다리 그것처럼 그런 산책하면서 대화 나누는 이런 장면이 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깜짝 이벤트,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4시 정도 넘어서 그때,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2시 5분께에 공동 합의문, 즉 하노이 선언에 서명하는 이벤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백악관 기준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참여한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이라고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데, 글쎄 회담 성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동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이 파격적인 연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하노이를 떠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어제 있었던 만찬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만찬, 우리는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좀 그래도 워밍업 정도가 아니겠냐,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뭐 하면서 그런 정도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농밀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당연히 뭐 좋았다고 하고요. 원래 1차 회담 때는 그 사각 테이블에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만찬을 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원형 탁자에서 바로 옆에 붙어 앉았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붙어 앉아서, 이게 마주보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옆에 바로 옆에 하는 건 굉장히 좀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좀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또 자리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같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뭐 이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좀 만찬, 뭐 그 이전에 회담 얘기부터 시작해서 만찬까지 이런 자리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미 양측이 또 북한 매체에서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결과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 매체 보도입니다. 획기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소식을 전하면서 하노이 순회회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만찬, 뭐 이게 웃고 즐기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만찬 자리에서 오갔다는 얘기일 거고요. 여기서 또 나왔던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있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는 이 회담에서 더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는 그 시작이 어제 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또 진짜인 줄은 모르겠지만 회담 전에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에서 북미 협상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미 지금 미국이 김 위원장이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미 이런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런 합의들이
이미 물밑 협상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진전을 이룬 상태다라는 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미국 매체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매체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잠정적인 북미 간 합의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에 앞서서 이제 이 보도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평화선언의 서명.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 추가 송환에 동의하고 또 북미가 상대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변에서의 핵물질 생산 중단의 상응 조처로 미국은 남북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진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만찬에 앞서서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좀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한국 시간으로 4시 좀 넘어서 나오게 될 하노이 선언에 과연 진짜 복수해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혹은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것들이 담기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가 인기가 없나요? 오늘 이게 지금 다들 지금 바쁘신 모양이에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라이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뭐 특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다들 어디 가셨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를 당대표로 결국 선출을 했다고 하네요. 뭐 예상했던 대로인데 사실 뭐 황교안 대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다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름 우리끼리는 2등을 누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각축전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오세훈과 김진태, 그래도 김진태 엄청 많이 이렇게 김진태 후보가 밀고 올라왔었는데 분위기상 김진태 후보 정말 2등 되고 그냥 끝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상과 달리 표차가 꽤 났더라고요. 2, 3위가. 오세훈 후보가 31.1%였고 김진태 후보가 18.9%였더라고요. 실망이다. 김진태 후보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줄은 참. 뭐 거의 뭐 아깝게 이렇게 질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소리는 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그 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어찌됐건 합계 득표율 50%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황교안 후보의 대표 당선의 이유에 대해서 그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가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보고 좀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첫째가 뭐냐면 황교안 후보를 왜 자유한국당 내에서 뽑았는가, 당대표로 뽑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신상효과라 그래요. 신상효과. 이게 뭐냐. 황교안 대표가 어찌됐건 물론 이제 국무총리를 하고 뭐 이렇게 있긴 했지만 정치 신인이라는 거죠. 신상이라고. 기존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낀 이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물에게 보수 구원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참 구원자가 될 것인가? 이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새로운 사람, 그래도 이때까지 계속해서 당 내에서 뭘 맡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어쨌건 새로운 인물인 사람을 예전에 왜 반기문 바람이 이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철수 바람, 뭐 반기문 바람 이런 게 이랬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상 효과를 제대로 꿰뚫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주류 효과래요. 주류 효과. 이게 이제 어찌됐건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죠. 우리는 어찌됐건 탄핵당한 정부에서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으면 이 사람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근데 보통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잘 없지 않나? 근데 이분들은 뭐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이제 그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신자죠.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 신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재밌네요, 이것도. 세 번째가 더 웃긴데요. 홍준표 효과라고 합니다. 홍준표 효과. 홍준표 효과 때문에 어부지리격으로 어떻게 보면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보수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의 이 분들이 특징이 기본적으로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죠? 황교안 지금 대표가 목소리 이렇게 깔잖아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쫙 깔리는 목소리시고, 어찌됐건 이게 뭐랄까 애티튜드가 굉장히 점잖은 편이죠.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법무장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일단 가볍지 않고 좀 점잖은 듯한 이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고 국무총리 시절에도 그렇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온갖 질타를 당하고 할 때도 본인은 세상 초연하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점잖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우리는 그때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비난을 했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태도 자체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쓸소리라고 그런 걸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쓸소리나고 절대 점잖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니즈에 취향에 가장 적합한 후보였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웃기지만 나름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들 다른 후보가 그래서 누가 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후보가 탄핵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적인데요, 저는. 글쎄 황교안 대표 자체가 전당대회 내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당 자체가 박근혜 당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계속해서 어필했던 거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막았다, 특검 연장 막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론 지금 당장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암울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황 대표가 시작도 전에 당대표 되기 전부터 태극기 부대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잖아요. 이러면서 당이 사실상 더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 우경화됐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 앞으로의 자유한국당 김진태 후보가 된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당이 이전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우경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서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바로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박근혜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태극기 부대를 밀어내고 뭐 이렇게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네, 어영부영 여기저기 휘둘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미지대로라면 뭐 가장 중요하게 총선이 내년이면 또 다가오게 되는데 총선 승리는 당연하고 정권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까마득한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당대표 되자마자 그러셨다면서요.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전투를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전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참 잘해보시고요. 태극기 부대를 등에 이고 전투를 한번 잘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와 싸우는 문재인 정권이 될까? 네. 그러네요. 뭐 당내 선거는 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민심을 얻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사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그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이상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참 난감한데 기사 혹시 보셨나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들의 기습 시위에 전문 시위꾼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줘서 3.1절 특사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특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위꾼들이 전당대회에 난입한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풀어준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뭐 특사에서 뭐 나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풀어준 사람이 달려가서 아싸 자유니까 시위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3.1절 특사하고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를 하는 시위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그때 어제 상당히 많은 단체들에서 시민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굉장히 격하게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 그 과정에 뭐 경찰에 연행되시기도 하고 꽤 많이 연행이 되시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핑계를 댈 걸 찾다 보니까 3.1절 특사가 걸린 건가? 전문 시위꾼이 3.1절 특사를 해줘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런 시위꾼들이 어떻게 저희 전당대회장에 난입해서 시위하게 됐냐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고 이게 뭐만 하면 대통령 때문이라더니 이게 참 아무리 해도 3.1절 특사를 비난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비난하는 얘기와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란, 뭐 항의, 시위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쾌함을 같이 짬뽕해서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어설프게 얽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민단체들이 기습 시위를 벌인 이유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5.18 망언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황교안 후보의 탄핵 부정 등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시위를 어제 많은 시민단체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5.18 망언 뭐 이런 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뭉개고 계시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도 공권력도 무너뜨린 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특사, 코드 사면, 이념 사면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당대회에 와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시민단체가 외친 것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면 국민들을 다 조종하나? 대통령이? 네 참
하여튼 너무 뭐랄까요? 과민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욕할 게 없을까를 참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뉴스는 캐주얼하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생방송으로 그냥 제가 뉴스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같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발칙한 뉴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고요. 3월 1일 내일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내일은 진짜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